안녕하십니까.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이제 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강에서는 인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들과 그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는 보통 인권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 그 불편함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무엇이 있는지까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바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 비용만 발생할 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더 이상 이것이 맞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연구 조사들을 보면 다양성 존중, 인권 존중, 생명 존중, 동물권을 위한 기업들의 수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가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친환경이다, 건강식이다, 환경을 생각한다, 유기농이다, 올가닉이다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비용을 내고라도 더 좋은 제품을, 더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사게끔 되는 데까지 우리가 지금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양성 존중,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그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고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를 선택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미국에서는 다양성 코치들이 그래서 기업마다 일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한두 명일 수도 있고 대여섯 명의 부서, 완전 팀이 다이버시티 팀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다이버시티 코치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기업에서 제품이, 서비스가, 광고가 나가기 전에 미리 살펴보고 그것을 컨설팅하고 확인하고 나가기 전에 그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첫 번째, 인종차별, 성차별, 성소수자 차별, 장애차별 등등의 차별과 비하 조롱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으면 엄청난 비용의 소송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방하고 그것을 넘어서 기업의 브랜드 파워가 생기고 이미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이 증가하고 아주 충성적인 소비자들, 그러니까 팬이죠. 팬들이 생기고 로얄 팬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이 되는 것을 아주 좋은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시티를 존중하는 기업을 50개씩 뽑는 잡지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상을 받고 잡지에 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직업이 생길 건데요. 제가 다이버시티 코치 1호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다양성에 대한 상담과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도 이제 컨설팅을 받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문화가 점점 더 확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비용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으로 발전합니다. 자, 아디다스 광고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작년에 나온 광고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는 다양성 코치가 확인을 했구나, 좀 만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We undeniable. We undeniable. We undeniable. 어떠셨어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자, 인종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성별의 다양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운동선수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종류의 다양성이 나왔습니다. 자, 성별
다양성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성, 남성이 나왔는데 어떠세요? 자, 여성들이 남성 운동선수보다 운동을 못했습니까? 신체가 약했습니까? 나약했습니까? 뭐 외모를 신경 썼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별에 대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인종 어땠어요? 흑인, 혼혈인, 라티노, 백인, 다양한 종류의 인종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이 없었다는 겁니다. 백인이 흑인보다 점프를 못 뛴다? 흑인이 뭐 게으르다? 이런 종류의 차별이 전혀 없고 그런 인식들이 드러나지 않았고 모든 종류의 인종과 성별에 따라서 모두 스포츠 정신과 투지와 열정이 뛰어난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스포츠 종목은 어땠어요? 자, 미식축구랑 야구 그리고 농구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세 가지 종목인데 그거 말고도 레슬링이라든지 장애물 달리기라든지 그런 비인기 종목의 운동도 나왔습니다. 자, 비인기 종목 운동선수가 운동을 더 못해서 비인기 종목에 갔을까요? 그런 고정관념과 차별적인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운동 종목에 상관없이 운동선수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광고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그리면서 차별적인 메시지를 담지 않는 것이 바로 포함,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배제하지 않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이키 광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는 더 최근 광고입니다. 아디다스 광고는 작년 거였고요. 이건 올해 건데요. 한두 달밖에 안 됐고요. 한번 더 보시면 더 발전된 부분이 오히려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번에는 더 발전된 방향이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번엔 동양인이 나옵니다. 아디다스 광고에 보시면 동양인 빼고 모든 인종이 다 나옵니다. 미국에서 동양인은 운동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학자라고 뭐 IT 업종에 종사하고 이러기 때문에 운동과 스포츠랑 관계가 없어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인식들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동양인을 내세웠습니다. 동양인이 나왔고요. 흑인 여성으로 시작해서 흑인 여성으로 끝납니다. 흑인이 운동을 잘한다, 운동을 많이 한다, 운동밖에 못한다, 심지어 그런 인식은 많지만 여성이라는 것으로 유색인종을 표현을 했고 또 동양인이라고 운동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디다스에선 노래도 남자가 노래를 부르는 걸로 나왔다면 이번엔 음악만 나오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오히려 더 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남성적인 영역일 거니까 그것들이 더 제거를 할수록 더 다양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백인 남성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백인 남성이 중간에 한 번 딱 나옵니다. 그룹의 사람들이 뛸 때 아주 주변에 주변 인물로서 단 한 번만 나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백인 남성은 항상 주류이고 특권층의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런데 주변인을 만든 겁니다. 주변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때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늘상 유색인종, 여성, 다른 종류의 소수자들이 늘 경험하는 주변인으로서의 경험을 특권층, 주류의 사람에게 경험시키는 그리고 다른 주변부들의 사람을 중심인물로 부각시키는 그런 스킬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고요. 이것이 바로 한국에 만약에 적용한다면 어떤 거냐 하면 한국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 남성을 비주류 주변인물로 만들고 여성, 다문화, 장애인, 성소수자 등등의 우리가 항상 주변을 경험하는 소수자들과 약자들을 전면에 내세워 광고를 한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혁신적이고 진보적이라고 개혁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광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장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The real question that needs to be asked, as well as answered, is what is it that we can do that is unique, that is impactful? When Bray was 11 months old, he was fitted for his first pair of prostheses. We are going to empower every individual and every organization to do more and achieve more. We'd use Microsoft technology to analyze Braylon's gait mechanics. It's this process of continuous renewal, of showing courage in the face of reality. I think the technology has changed Braylon's life by opening up the world for him. Showing that courage in the face of opportunity. 네, 어떠셨어요? 자, 장애를 내세워서 광고하거나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강의 같은 걸 할 때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비판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감동받는 수단으로 쓰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감동 포르노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장애인들을 빌어서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 나도 잘 살아야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낫잖아 이런 류의 감동을 받으려고 장애인을 소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장애인을 소비한다기보다 어떻게 우리가 가진 기술을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임파워먼트해서 그 사람들이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장애가 어떤 극복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에 더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임파워링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다 이런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좋은 측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슈퍼볼이라고 미국 미식축구 가장 크게 하는 그 축제 때 기간에 광고비가 가장 비싸거든요. 그때에 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1년 중에 가장 비싼 시간대 슈퍼볼 광고 때 그때 큰 돈을 들여서도 우리가 사회에서 모든 사람을 포함하기 위해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기 위해서 우리가 소수자들에게 임파워링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장애를 가지고도 모든 사회에 포함되고 소속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애플 광고 모양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무지개 색깔로 칠해놓고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창의력을 디자인을 생각하는 기업답죠. 성소수자 인권을 아주 지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CEO 팀 쿡이 나와서 성소수자라는 것을 커밍아웃하고 나는 성소수자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신에게 받은 선물이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성소수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했습니다. 나이키에서도 이렇게 be true라고 하면서 진실한 모습이 되라, 진실해져라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지지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요. 아디다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이드 팩이라고 자긍심 패키지 시리즈를 낸 거죠. 자, 구글 어떻습니까? 구글에서 검색창에서 게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트랜스젠더라고 치셔도 좋습니다. 성소수자 관련 언어를 치면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쫙 뜹니다. 예쁘죠? 우리 한국 버전으로 쳐도 이렇게 무지개 패턴이 뜨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모양인데요. 무지개 모양으로 두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당시 때 나온 거냐면 러시아에서 소치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그때 나온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러시아에서 동성애를 불법이다 라고 하고 동성애를 그렇게 규탄하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규정했을 때 구글이 올림픽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다. 평등이다. 우리는 올림픽의 정신을 가치를 지지하고 수호하고 성소수자를 지지한다. 라고 이렇게 무지개 모양의 올림픽 그림을 넣은 두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좋았고요. 사람들한테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구글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구글이 했던 또 좋은 일을 한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구글 코리아가 띵동이라는 단체에 3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작년에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 센터입니다.
집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쫓겨나거나 또는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가출한 청소년들 또는 학교에서 왕따나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을 상담하고 함께 밥도 먹고 또 이렇게 함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나중에 이제 쉼터까지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을 만드는데 큰 돈을 기부해서 구글에서 큰 지원을 받았습니다. 구글 코리아에서 커뮤니케이션 팀 이사님을 제가 만나서 물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기부하실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본사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사에다가 이런 단체가 있으니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지원을 하고 싶은데 지원금을 주십시오 했더니 약간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득했냐고 여쭤봤더니 한국 사회가 성소수자에게 굉장히 배타적이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렇게 청소년들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안전한 사회가 되고 그랬을 때 우리 회사에 있는 성소수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한 사회에 살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 회사의 분위기와 사회 분위기가 좋아질 때에 결국에 우리 회사가 더 좋은 회사가 되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3천만 원을 본사에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기부금을 내고도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홍보성 사진을 더 보내달라 하지도 않고 보고서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흔쾌히 기부금을 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띵동에서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고서를 보내고 소식지를 계속 보내고 하면서 구글과 교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와 서비스, 브랜드 이미지를 일부러 높이려고 목적성을 가지고 하지도 않는 그냥 사회에서 좋은 사회가 되면 우리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으니 그것이 우리 사회와 기업에 모두 좋은 일이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또 다양성이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다양성을 존중할 때에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많은 수익이 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팀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거, IQ가 높은 거, 경쟁에서 이긴 거, 성적으로 더 높은 것이 아니라 인종, 문화, 언어, 성별, 성지향, 성정체성, 장애 유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다양한 사람의 모인 조직이 더 다양한 생각을 하고 더 다양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고 더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고 생각해서 더 훌륭하고 더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기업에 좋고 정당에 좋고 우리 사회 문화에 좋고 그래서 결국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와 도덕적으로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이 나고 사회가 발전하고 진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계속 내고 계십니다. 몇 가지 광고, 요즘 나오는 광고들 제가 TV 광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체국 보험 광고인데요. 이 광고를 보고 제가 좀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어려서부터 이제 청년 때까지의 삶을 보여주는데 계속 이 표정으로 앞만 보고 달립니다. 아기 때부터 막 기어오다가 유치원 때 달리고 학교 때도 가방 메고 달리고 이제 청년 때도 이렇게 일하면서 달리고 결혼하면서 막 신부 손잡고 뛰고 아기 안고 달리고 계속 달립니다. 이 표정으로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멘트가 바쁘니까 청춘이다 하면서 이 청춘의 시기를 응원하고 도와주겠다 해서 우체국 보험이 나오는 건데 너무나 슬픕니다. 앞만 보고 달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주변도 좀 살펴볼 수 있는 삶, 주변과 나의 이웃과 환경을 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이런 메시지를 가진 광고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당연하고 바쁘지만 너는 청춘이고 나는 응원하겠다. 바쁘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메시지 좀 그만 듣자 이겁니다. 힘들잖아요. 자, 회식 경쟁력 광동 헛개차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이틀이나 못 보잖아. 휴가하시고서 어떻게? 오늘? 평소에 키워두자 회식 경쟁력 광동 매일매일 헛개차. 네, 어떠세요? 평소에 키워두자 회식 경쟁력? 회식 경쟁력까지 키워야 됩니까? 각종 스펙 쌓고 회사 입사하는데 몇백 대를 뚫고 200개 막 이력서 거절당하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회사 갔더니 회식 경쟁력까지 키워야 돼 이제.
금요일에 좀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주말에 집에서 쉬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저녁마다 저녁 읽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저녁에는 좀 자기 시간도 보내고 쉬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쉴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모든 노동자에게 필요합니다. 회식 경쟁력 이게 우리 팀장님과 부장님과 술 먹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것을 너는 잘하기 위해서 회식 경쟁력을 키우고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조금 이게 불편하다. 회식을 맨날 하는 것이 불편하다. 휴일이 없는 것이 쉼이 없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메시지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메시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폰이 죽으면 나도 죽겠지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기가 LTE 광고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팀장님의 다급한 문자. 남은 배터리 1%. 폰이 죽으면 나도 죽겠지. 원래 기가 LTE 어떻게 좀 안 되겠니? 대용량 파일 1기가를 순식간에 원래 기가 LTE. 원래. 자, 어떠세요? 폰이 죽으면 나도 죽겠지? 자, 죽임 당해야 됩니까? 자, 퇴근 시간이고 이미 늦었어요. 어두워요. 비도 와요. 자, 이런 시간에서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야근한 것 같아요. 철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때 연락 오는 게 정상입니까? 제발 퇴근 시간 이후에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주말에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자, 이런 근무 외 시간에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을 수행하지 못하면 내 전화기가 죽으면 인터넷이 느리면 내가 큰일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불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KFC의 여성 혐오, 여성 차별적인 광고 메시지입니다. 자, 치킨 광고인데 매운 치킨 광고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야 나 기분 전환할 겸 백 하나만 사줘 하니까 그런 내 기분은 자, 오빠 적립은 내 걸로 해줘? 하니까 그럼 계산도 네가.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하니까 너를 만난 거? 자, 이렇게 진짜 실제로 생각한다면 왜 만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데 여기서 이미지화하고 있는 여성들은 누굽니까? 백이나 사달라고 쪼르고 얌체족에 남자 등골 브레이커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여성들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사회에서 얘기하는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된장녀, 김치녀의 연장인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메시지들을 미디어가 가져가기도 하고 미디어가 또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성들을 비하하고 차별적인 메시지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우리 여혐 문화가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또 비슷한 메시지를 가진 롯데주류 처음처럼의 광고입니다. 술과 여자친구의 공통점. 오래 함께 할수록 지갑이 빈다. 내 지갑에 돈을 비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요즘에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 자금을 넣고 같이 데이트 비용을 쓰기도 하고요. 모두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적으로 고정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의 데이트를 하고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은 성급한 일반화이고 차별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 맡기더라도 피임까지 맡기진 마세요. 자, 다 맡긴 이미지를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방도 들게 했고요. 쇼핑백도 지금 들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요? 피임까지는 맡기지 마세요. 피임은 셀프입니다. 이게 뭐예요? 피임은 셀프로 혼자 하라는 거예요. 그럼 피임은 남자가 책임 안 지고 여자가 책임지냐? 자, 여기 남자 혹은 여자만의 의무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있긴 하지만 피임을 셀프입니다라고 써놓고 조그맣게 써놓으면 뭐합니까? 메시지가 이상하죠? 남자들한테 다른 건 다 맡기는 거는 괜찮고 당연한 거지만 셀프로 피임은 해라. 무슨 이상한 메시지를 보건복지부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국가기관도 이렇게 인권 감수성이나 언어 민감성에서 뒤떨어지는 부분들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탈솔루션 마몽뜨 광고 한번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명품백을 득템하는 토탈솔루션. 잠을 줄여 투잡을 하고 돈을 모은다. 친구를 끊고 돈을 모은다. 안 되면 친구와 절교하고 돈을 모은다. 통장을 계속 보며 돈을 모은다. 모으고. 아, 복잡해. 대체 어느 세월에. 남친을 사귄다. 복잡한 피부도 완벽한 거 딱 하나. 단 하나의 솔루션. 마몽드 토탈솔루션. 난 마몽드. 자, 어떠세요?
빵 터지셨죠? 자, 가방을 사고 싶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돈 모아서 사면 되죠. 요즘에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경제관념도 없고 경제적으로 돈을 못 모은다. 경제적 능력이 없다라는 주인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어때요? 한 번에 따단 가방을 사다 바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능력남으로 그렸습니다. 남자는 능력이 있고 여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능력남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뻐야 되고 예뻐지려면 이 화장품을 발라야 된다. 너의 미모와 남자의 능력이 바꿀 수 있는 교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적인 능력과 자립도 독립성에 대해서 비하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그것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성차별적인 메시지입니다.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성들도 듣기 싫습니다. 뭐 내가 봉이야? 내가 지갑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연애를 할 때 부담스러운 마음, 내가 뭐 가방을 사줘 연애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아주 부담스럽고 좋지 않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광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조금 살펴봤는데 미디어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상호 영향을 줍니다. 미디어만큼 또 중요한 것이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의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또 종교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권이 종교와 많이 대립되고 종교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에서 기독교인들이 인권의 가치를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인권은 너무 인간 중심이다. 하나님이 없고 신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권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기독교 사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안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보다 또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사람이 하나님과 닮았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상까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귀하다 했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신 죽기 위해서 하나님 그 자신인 예수님이 와서 대신 죽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은, 신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귀중한 존재고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인권 사상을 찾을 수가 있고 천부 인권, 사람이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인권이 바로 하나님이 부여한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인권, 기독교의 사상이 인권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고 인권이 기독교적이기도 하고 기독교가 인권적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동양 사상, 우리나라 사상은 어떨까요? 홍익인간 사상,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어떻습니까? 고조선 건국이념 대한민국 교육법 제1조에도 들어있습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에 따라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며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고 인류 공영에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류 공영,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치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존엄성, 인권의 가치가 이렇게 우리 사상, 홍익인간 사상에도 있었던 겁니다. 인내천 사상, 동학의 사상 어떻습니까? 인내천 뭐예요? 사람이 곧 하늘을, 사람이 곧 하나님, 사람이 곧 신이라는 겁니다. 신이 곧 하나님, 하나님이 곧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동양 사상과 기독교 사상 모든 종교에서 인권적인 가치를 찾을 수가 있고 인권은 절대 종교와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종교다, 자비의 종교다 했을 때 그 진정한 의미의 종교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좋은 가치들을 형성해 나갈 파트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인권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인권은 불쌍한 사람들 이야기야.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야. 나랑은 상관없어. 오히려 나한테는 이득이 없지. 나한테는 도움이 안 돼. 내가 뭐 세금만 더 많이 내고 나한테는 도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인권 뭡니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부터 볼까요? 모두가 아동 청소년기를 겪습니다. 아동 청소년 시기에 어때요? 공부 잘해야지, 대학교 가야지, 대학교 가면 또 공부해야지, 취업해야지. 자, 자기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너는 누구니,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정해진 대로 맞춰서 살게끔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기에 당하는 우리 억압과 차별은 그런 나의 차별과 나의 권력에 대한 차별을 누구나 겪었습니다. 그리고 청년기엔 어떻습니까? 우리 단군 일에 최고의 학력을 갖추고 최고의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지금 우리 세대입니다. 그런데 단군 일에 최악의 고용 안정성, 청년 실업 역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 과로사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청년들이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고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남의 문제가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문제 어떻습니까? 여성도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구가 남녀의 비율이 거의 50대 50입니다. 여성 인구가 51%가 되어서 남성 인구를 조금 앞질렀는데 인구의 절반인 남성인 사람들은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교적 자기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어때요? 매일같이 몰카, 스토킹,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각종 범죄들에 노출되어 있다고 느끼고 두려워하고 공포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구 절반의 문제, 그래서 내가 남자라면 저 사람들의 문제야, 이것이 아닌 겁니다. 나의 문제인 것이고 그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것이고 나의 여동생, 누나, 엄마, 할머니 모두의 문제이고 결국에 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 문제다. 장애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금 현재 일시적 비장애인일 뿐이고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늙으면 모두 신체 기관과 어떤 장기적인 기관, 신체적인 기관들이 노화가 되고 그것들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장애를 입는 과정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늙는 과정이 바로 장애인이 되는 과정이다. 우리 모두 예비 장애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의 인권이 바로 내 인권이다. 노인의 인권이 바로 내 인권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편함과 마주해야 됩니다. 인권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편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 불자 가려볼게요. 그럼 뭐예요? 편하다죠? 편하다는 건 뭐예요? 익숙하다는 겁니다. 근데 편하지 않다? 불편하다는 건 뭐예요?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거나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익숙하지 않고 지금 처음 본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내게 아니라 아직 익숙하지 않고 낯설다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그러면은 인권적인 시각은 뭐냐? 바로 기존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걸 낯설게 바라보기. 조금 이상하게 바라보기,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인습이나 사회적 관념, 통념, 규범들을 의식적으로 다르게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사회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류 사회의 관점만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소수 사람의 관점과 경험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내가 인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마인드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즘 프로불편러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아주 불편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이전에는 불편하도 참았고 했지만 이젠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이건 잘못되다, 불편하다, 이거는 사회적 부조리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자는 한 운동의 일종입니다. 프로불편러가 되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정말 재밌죠? 자, 요 사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사람들에게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구렁이 같다, 어떤 사람은 창과 같이 뾰족하다, 어떤 사람은 부채와 같았다, 어떤 사람은 기둥과 같더라, 어떤 사람은 벽과 같았다, 어떤 사람은 밧줄과 같이 꼬여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과연 옳은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자기 자신이 경험한 거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모든 그림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코끼리를 제대로 설명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코끼리를 전체적인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청소년이 이렇게 다르게 우리 사회를 각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사회에 살고 있지만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통을 바라볼 때에 어느 쪽에서 보면 네모로 보이고 어떤 쪽에서 보면 동그라미로 보입니다. 누가 정상입니까? 정상, 비정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반반 이렇게 본다면 정상, 비정상이라고 사회에서도 나누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95%와 5%라고 봅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쪽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이쪽 사람들의 시각을 잘못된 거, 너는 비정상, 너는 규범적이지 않은 거, 전통적이지 않은 거, 넌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실이야, 우리가 진리야, 여기가 맞는 거야, 옳은 거야 라고 시각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회에 실제로 5% 정도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등록 장애인이 250만 명 있습니다. 5천만 인구 중에 약 5% 정도죠. 등록을 안 한 장애인들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장애인이라고 밝히기 싫어서 또는 가족들이 내 자녀가 장애인인 걸 알리고 싶지 않아서 등록을 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5%가 넘지만 등록 장애인은 약 5%라고 보는데 장애인이 5%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장애인, 일시적 비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장애인들의 삶을 불편한 채로 그대로 놔두고 장애가 있는 채로 두고 그 사회에서 그대로 장애를 장애로 두는 겁니다. 자, 장애가 아니게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휠체어가 모든 길에 다 다닐 수 있고 모든 건물에 자동문이 있고 모든 문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모든 문에 경사로가 있고 모든 어느 곳이나 다 다닐 수 있고 지하철, 기차, 비행기, 시외 버스, 고속버스 모든 것을 휠체어와 전동 휠체어가 탈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휠체어 이용인들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안경 쓰거나 렌즈 끼거나 라식 수술한 사람들이 우리 인구의 몇 퍼센트 되는지 아세요? 50%가 훌쩍 넘습니다. 우리 더 이상 눈이 안경을 벗거나 렌즈를 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회적 주류에서 무엇을 장애라고 부를지 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류 사회에서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그것은 주류의 시각이고 권력자들의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약 5% 되는 인구 또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가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5%에서 10%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5%가 아주 보수적으로 적게 잡아도 5% 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5% 정도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커밍아웃을 하기 힘든 사회 구조이고 억압이 많기 때문에 가시성이 그만큼 떨어지는데 가시성이 떨어지는 것은 인권이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밖에 안 되는 인구이기 때문에 주류에서 그건 비정상이야, 그거는 죄인이야, 그건 더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마치 진짜고 진실이고 주류에서 인정해주는 분위기처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진리라는 이름의 교묘한 폭력을 만들어낸다 라고 했습니다. 과학, 종교, 이성, 규범, 전통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그것을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들이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양성을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주류 사회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요. 기득권자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요. 특권층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설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가만히 있고 침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툭 던져주는 게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쟁취하고 투쟁해서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 바로 권리인 거고 인권은 그렇게 힘들게 여태까지 발전해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더욱더 전진해야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인권 투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흑인들은 여전히 노예로 살 수도 있겠고요.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을 수도 있겠고요. 치마나 바지나 옷도 마음대로 입지 못할 수도 있겠고요. 아동들은 여전히 체벌의 대상일 수도 있겠고요. 장애인은 마치 귀신 들렸거나 정신병으로 취급받았을 수도 있고요. 버림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버림받았을 수도 있고요. 집에서
또는 사회에서 일을 못하는 그냥 잉여 인간으로 취급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더 노동인권이 없었겠죠.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기업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우리 선배들의 인권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인권투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이주 노동자들, 이주 결혼 여성들, 그리고 우리 사회 여성들, 우리 사회의 아동 청소년들,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의, 우리 사회 또 군대에 있는 군인들의 인권이 앞으로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인권운동을 하고 아직도 더 남은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고 차별당하고 배제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차별과 배제를 당하지 않는 그런 모두를 포함한 사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지금도 계속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자유의 최고치는 평등입니다 라는 말씀을 고 신영복 선생님께서 남기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평소 여기 자유 대신에 해방이라는 말을 넣어서 얘기하고 다녔었는데, 모두가 해방됐을 때, 모두가 차별과 억압에서 해방됐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자유고 평등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자유로울 때에 그것은 그 자유는 뭐냐?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가 바로 자유의 최고치, 극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해방의 가치입니다. 모든 억압과 차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졌을 때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권, 사회의 정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실현되는 사회인 것입니다. 인권 유리는 무엇보다도 사회 구조 밑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해야 되고 직시해야 되고, 사회 구조적인 차별과 억압을 없앨 때에 우리가 인권적인 세상, 사회 정의가 일어나는 세상, 모두가 평등해지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의 탄생 자체가 모든 형태의 억압 권력에서부터 저항하자는 의미였기 때문에 인권은 이렇게 해방 담론인 것이고 자유에 대한 담론인 것입니다. 인류 모두에게 해방, 자유, 평등은, 인류 모두의 해방, 자유, 평등을 꿈꾸는 것은 매우 이상적으로 보이고 꿈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꿈꿀 때에 그런 꿈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다가오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저에게 항상 많이 제일 물어보신 질문이 있어요. 저 이 질문 들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뭘까요? 내가 차별적인 언행이나 혐오적인 발언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 개입하는 겁니다. 여성 혐오적인 발언 들었어요. 여자들 다 그렇지 뭐, 여자들 뭐 이거 못해, 약해, 이런 얘기를 남자끼리 들었다. 또는 이번에 뭐 단톡방 사건 보셨죠?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희롱적이고 성폭행적인 발언한다. 멈추셔야 됩니다. 그거 좋지 않아. 그거 쿨하지 않아. 그거 멋진 거 아니야. 그거 비인권적인 거야, 차별적인 거야, 그거 폭력적인 거야. 멈추시고요. 성소수자 비하적인 발언, 그거 게이 같아, 그거 나쁜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거 좋지 않아, 그거 차별적인 거야, 말하시고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다, 이주민 비하 발언한다, 인종차별적인 발언한다, 여러분 멈춰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동조하고 마치 칭찬하고 그쪽을 편을 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립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들었을 때 그것이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이라면 멈춰줄 수 있는 용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용기를 내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장에서는 인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정상,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기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작은 실천 무엇부터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3강에서는 인권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